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지역 생활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지역 생활, 격주마다 하동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동이 오네요. 하동신문 강영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오늘따라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또 최근에 제철국을 자주 먹었더니 요즘, 네네, 제첩국이요. 몸이 아주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네. 네네네. 제철국이 또 간의 해독을 돕다 보니 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 제첩축제가 오늘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송림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제첩 소식에 이어 오늘은 하동의 매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실도 하동의 특산품으로 유명하죠. 매실 딸 때가 된 것 같은데 수확 시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네. 매실은 보통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수확합니다. 수확철 맞아서 매실 이야기를 준비를 해줬는데 매실도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네, 먼저 매실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은 크게 세 가지, 청매실, 황매실, 홍매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온 초록빛깔의 매실은 청매실인데요. 이 매실은 5월 중순에서 말까지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빛 과실이라 그런지 이게 익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초록 매실 이거 다 익은 거 맞죠? 어떻습니까? 네네. 다 익은 거 맞고요. 네. 또, 이 다 자란 열매 색깔이 초록색인 것이고, 또, 이 청매실은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담그면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먹는 매실청의 대부분은 이 청매실로 담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주로 매실청이나 뭐 장아찌처럼 가공된 상태로 매실을 또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으로 바로 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이 청매실은 1, 2주 정도 숙성해서 이제 네. 먹으면 되는 거고요. 또, 음, 이 더 숙성된 황매실은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겉에 연한 노란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제가 먹어본 결과 조금 신살구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 황매실은 매실들 중에서 가장 구연산 함량이 높은데요. 이는 다시 말해 황매실이 신맛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황매실은 신맛만큼이나 향도 깊기 때문에 장아찌로도 많이 담는 편입니다. 네. 살구 맛과 비슷하군요. 그렇다면 언제 가장 단맛을 냅니까? 이 황매실은 그 다음 단계인 홍매실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데요. 이름처럼 붉은색이 돌기 시작한 매실입니다.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햇빛에 노출되어 착식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품종 특성으로 붉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이 묵직하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그렇게 단맛 중심의 가공식품과 매실주에 주로 사용됩니다. 네. 이 매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왜 하동이 매실로 이름나게 된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는 하동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하동은 연평균 기온이 13.6도씨로 매실 안전 재배지대로 품질 좋은 과실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 비해 수확 시기도 빠를 수밖에 없다 보니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의 지리적 조건이 매실 재배에 잘 맞아 떨어지는군요. 이에 더해서 하동 매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배송 업체에서 꽤 높은 가격에 판매도 된다면서요. 네, 정말 소정 씨 눈썰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네. 이 하동군은 매실의 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 매실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로 인해 유기농 명품 매실 출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불어 경쟁력을 확보한 하동 매실은 하동군 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실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우리 음식 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식재료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 키워낸 하동군의 노력도 돋보이네요. 네, 저도 하동 사람으로 그 부분이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실도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과식으로 채기가 있을 때에는 또 매실이 좋지만요. 그렇죠. 과식에는 뭐 좋다고 하지만 매실도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또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린 건 약간의 의도를 담았는데요. 소정 씨가 또 날카롭게 그 의미를 알아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매실은 피로 회복과 해독 작용, 그리고 소화 불량과 위장 장애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와닿는 효능은 소화 불량일 텐데요. 이런 효능을 가진 매실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도리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체했을 때 매실을 먹고 이럴 때 매실만한 게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매실은 배탈과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매실청은 직접 담글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말씀대로 요즘은 직접 담그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매실청을 만들려면 깨끗하게 손질한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고 약 100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 숙성이 끝난 뒤 체에 걸러 액기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실 담금주인데요. 소주나 과실주 전용술에 매실을 담가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은은한 향과 풍미가 살아나고 또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간단해서요.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숙성 과정에서 청결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실은 꼭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하고 또 설탕과 잘 섞이도록 중간에 한두 번 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뚜껑을 너무 꽉 닫으면 발효가 진행되면서 가스가 차기도 해서 가끔 뚜껑을 열어서 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발효가 잘 되도록 중간중간에 환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매실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실 수확은 2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청매실을 2주 안에 따지 못하면 더 이상 청매실 수확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매실 농가는 5월과 6월은 정말 시간에 쫓기듯이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취재한 한 농가는 농촌 인력난도 심해져서 매실이 익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가 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열매를 손이 부족해서 따지 못하는 속은 얼마나 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 공무원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매실 농가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선 건데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죠? 인력 동원이 필요한 농가가 하동군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소속 공무원들께서 일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공무원 분들의 수고로움이 조금 더 들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의미를 말 그대로 실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동 사람들 인심이라면 또 푸짐한 새참을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매실 농가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시름 하루빨리 덜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